저희가 이제 중개업소들 전화를 쭉 돌려보니까 이제 매도자 우위가 되다 보니까 매도자는 이제 가격을 금매보다 좀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또 이제 매수자들은 아직 금매만 찾아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약간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어떻게 좀 당분간 지속이 또 될까요? 저는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자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이제는 판단을 뭔가 조금 하고 승리가 있는 것 바뀌었군요.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물론 이건 서울과 수도권 네, 상승 네, 지역들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매가 나올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내 가격, 내 물건과 경쟁 상대가 사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이 사람이 내 거보다 좋은 거를, 매수자가 내 물건보다 좋은 거를 찾기가 쉽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고, 그러면은 매도자들은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전고점에 비해서 그 가격이 떨어진 거는 사실은 뭐 당연한 사실이고 그만큼 가격이 높다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저점을 지나왔던 상황에서 본다면은 약간 매도가 조금은 이제 배짱을 튀길 수 있는 네. 시기가 왔다. 그래서 약간 미스매치가 조금은 이렇게 생길 것 네. 같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데가 뭐 강남 네. 3구, 뭐 용산 같이, 그러니까 뭐 네. 거의 지금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뭐 매매나 전세나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분위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부는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근데 나머지는 조금 흥행이 안 되고 이런 네. 것 같은데 양극화 추세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도 될까요?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지나요? 네, 더 심해질 아이고. 거로 보고 있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결국 소득이거든요. 모든 양극화의 근원을 소득이라고 볼 때 소득에서 양극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부동산이라는 자산도 가격 측면에서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가 이러나 저러나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든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수요가 이제 몰리는데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빨리 빠진다는 거죠.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양극화를 우리가 사실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변수였었어요. 뭐 네. 지금 조금 정리가 됐다고 하시는데 역전세 문제, 깡통주택,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특히 하반기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경고 시그널을 내긴 했는데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정말 심각하긴 네. 하고, 이제 기존 전세 가격이 점점 고점이 찍었던 시기가 언제냐고 보면은 아직까지 그 고점의 시기가 안 왔어요. 21년 뭐 후반 이때였기 네. 때문에 아직 올 연말이 사실은 갭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아이고, 시각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큰 변수이긴 한데, 수도권 아파트만 좀 한정을 해서 보면은 전세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물론 기존의 전세 계약을 맺었던 금액이 높아지는 것과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조금 물렸어요. 그래서 이게 네. 갭이 커질 거냐 줄어들 거냐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되게 중요한 방안이 이제 DSR 규제를 풀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느 정도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역전세 문제는 조금 해소가 조금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근거는 전세 가격 상승과 규제 완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건 아파트에 좀 한정한 이야기고, 그렇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역전세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세가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차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 3차례 연속 동결을 했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켰던 게 또 금리였잖아요. 근데 변수가 조금 줄었다고 이제 봐도 될까요? 저도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사실 금리 이런 것 정말 오래 봐왔는데 이렇게까지 높게 튈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측 불가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에 넘어갔던 쇼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쇼크가 너무 컸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도 너무 크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금리를 조금 낮추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출 상품도 나왔었죠.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다. 정책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수준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변동금리 주담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쇼크 부분은 조금 지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거는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네. 거시경제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은 지금 대외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고, 지금의 이번 쇼크는 변수가 조금은 해결됐다. 네, 그거 넘어갔다라고 보고, 다른 변수는 아직 리스크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조심스럽죠. 네. 말하기가. 네,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또 저희가 보니까 내년 총선도 또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추가로 규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것도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주목 당연히 해야 되고, 네. 한국에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정치, 선거 이런 너무 중요하죠. 이슈는 너무 중요한 네. 변수인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 선거 시기와는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라서 마땅하게 쓸만한 카드들이 조금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엄청 파격적인 것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 비하면 조금 그 변수들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선거라는 변수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방 미분양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만약에 네.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과거에도 이제 미분양, 지방 미분양 막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세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엄청 센 거를 넣지 않는 이상 시장에서 선거를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해서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OX. 더 하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X. X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실까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도 좀 부담스럽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변수가.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네. 되게 원론적이지만 정부 정책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은 변동폭을 줄여주는 게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역대급 한번 상승과 하락을 지나가면서 이거를 변동폭을 줄이자라는 게 정부의 의지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더 떨어지진 않게 막는 게 떨어지기를 뭐 마음속에 바랄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X. 분양 시장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올해 이제 하반기 분양 어떨지 조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서울에 지금 물량이 이제 하반기 좀 많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예정된 단지들을 보시면 일단 서초구랑 강동구 그리고 저기 잠실 이쪽에 조금 있고, 사실은 여기는 개수가 많아요. 절대적인 단지의 개수가 많은 거지 물량이 엄청 많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고, 사실 물량이 많은 곳은 이문동이 많습니다. 맞아요. 동대문구 이문동이 지금 사실 전체 물량 측면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물량이 많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보면은 약간 동대문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하고, 물론 강남, 서초구 이런데 분양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쭉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아마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보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밌는 결과가 나올까요? 일단 뭐 분양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분상제가 적용된 지역들은 사실 강남, 상구, 용산밖에 없는데 금매 같은 것들 안 나와서 저가 매수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남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이제 국토부 인증 붙은 저가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자가 맥혔고, 거기에 플러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지금 분상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금 청약이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최근에 파주운정에서 했던 것도 지금 막 거의 만점자가 지금 했을 정도로 60점대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청약 시장이 하반기에 싸게 공급되는 것들은 분위기가 탈 거다,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서초구에서 분양하는 것들, 굵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미분양 얘기도 해봐야죠. 아이고, 미분양 아직까지는 뭐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뭐 의견이 갈리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미분양 자체로는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특히 대구이긴 한데요. 중공업 미분양, 저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조금 미분양,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연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이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회복을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또 뭐 저희가 뭐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는 분양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 지역들은 충분히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요거는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우리 또 관심 갖는 게 또 이제 정비 쪽인데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 이쪽 분위기 어떤지 움직임이나 궁금합니다. 네, 요즘 엄청 핫하죠. 아, 그렇죠. 엄청 네. 핫한데 네. 사실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금 시장에서 정비 사업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라는 측면 하나와 네. 다른 측면 하나는 일단 그렇게 안 좋아도 신통기획이 밀어준다라는.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렇게 뭐 한강 르네상스 이런 것들처럼 수익성이 나오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은 좋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약간 뭐 양극화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혜택들을 네. 이런 새로운 제도들의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소위 날아가는 모습들,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게 아닌 지역들, 거기서 배제된 지역들은 조금 시장 상황이 도리어 그렇게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단지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제일 궁금해할 질문일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기대되는 지역, 눈여겨봐야 하는 지역 한 2억 원 정도 우리가 찝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저랑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가장 민감한 네.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는 데가 뭐냐라고 그냥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하반기 서울에서 분양하는 강남 3구 분양 단지들은 무조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엄청 인기가 많을 겁니다. 엄청 인기가 많고 특히 가격대가 비벼볼 만한 소형일수록 더 높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나마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게 분양이다 보니까 그냥 많이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측면이라서 일단은 하반기에 있을 강남 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주택 요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결국 집값도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일자리가 많은 이 호재가 들어오는 지역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경기 남부 쪽이죠. 경기 남부 쪽인데 이거를 그냥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역.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그리고 근로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이 증가폭이 커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안 돼요? 근데 뭐 말씀드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른 지역들보다 물론 뭐 동탄 이런 데도 보시면은 일단 소득도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폭이 커지는 지역은 많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커질 수 있는 동력이 있냐라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남부 쪽이 확실히 지금 근데 그거는 데이터가 조금 늦게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평택인 것 같고 용인이나 이런 지역들 사실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쪽에 실수요자들은 정말 빨리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시더라도 투자 수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들이 부동산 시장 이해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